임금 비율 지침 말고 법으로 보장하라. 이거 법으로 보장하라. 법으로 보장하라. 선생님. 예, 좋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 게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2007년도 7월에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13년이 되었어요. 저도 그때 시작했는데 이제 저 경력이 13년이에요. 근데 지난달에 입사한 사람이랑 저랑 시간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동안에 13년이나 되었지만 11년 동안 주요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 19년도 한 번 딱 받았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인해서 주요수당, 연차수당 받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정말 사람답게 노동자답게 대우받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안정자금이 올해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다시 주요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임금을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또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또 중개기관과 노동자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저희는 또다시 고소고발하면서 중개기관과 피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 정말 정부가 제도 개선하고 법률 개정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중개기관과 같은 식구끼리 싸움을 하는 그런 법은 정말 이제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임금하고 제도 개선해서 노동자가 정말 노동자답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라 하면서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50주년이 지났으면 뭔가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저희 노동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주요수당, 연차수당, 연장수당 법에 밖에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근로기준법 꼭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투쟁해서 근로기준법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예,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예. 아유, 연대 발언을 부탁했는데 참 깜깜하네요. 예, 제가 기억력이 마이크만 잡으면 좀 하얘져가지고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예. 작년에도 이 사안으로 좀 뭉친 것 같아요. 여기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네요. 2006년도에 그 활동지원 제도와 투쟁이 있었습니다. 벌써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이용 당사자들은 시간의 갈급함과 인정점수표에 의해서 언제 내 시간이 줄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렇게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땀 흘린 노동의 대가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활동지원사들은 수수한 땀의 대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는 그 운영 주체인 복지부가 제대로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세목을 정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왜 그 활동 지원, 장애 활동 지원 이 정책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개기관에다가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줘서 니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또 방기하고 있는 복지부를 정말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간은 기간대로 또 흑자를 내기 위해서 예, 활동지원사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개기관은 또 복지부의 그런 지침을 또 어길 수 없고 반하지 않으려고 수동적으로 또 이렇게 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정말 현실입니다. 그 중간에서 활동지원사들은 정말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활동지원사의 몫으로 이렇게 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잘 돼 있어야지 근무의 효율성도 높고 예, 업무에 또 능률도 오르고 하는데 활동지원 제도는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장애인도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지원사 한 분이 제 지인분 중에 지원사 한 분이 이용자가 코로나가 이제 예, 걸릴까봐 며칠 일을 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분은 무급으로 언제까지 일을 쉬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우처 결제 시스템이 쉬어도 그게 쉬는 거겠습니까?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 모든 그런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고 활동지원사들은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쉬는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쉬는 건지 쉴 수 있었던 건지 저는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얼마나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유치해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저희들도 또 정부의 지원대책,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대책 매뉴얼이 없다는 것을 또 저희들은 또 체감해야 했습니다. 언제 활동지원법은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권리를 예,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정말 요원할 수밖에 없는 예, 지금입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들의 권리를 또 당연히 또 정당하게 받으려면 또 투쟁의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또 으쌰으쌰 또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원사들의 권리와 우리의 권리가 보장되고 우리가 쟁취한 활동지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앞으로도 꼭 예, 쟁취해서 우리의 권리, 당연한 권리 예, 꼭 제대로 예,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마무리 발언 하나 하고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차게 따라해 주세요. 탁상행정 그만하고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하라! 저는 소개받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현장에서 활동지원 업무 5년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이웃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나누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활동보조 일을 장애인복지관에서 맡게 된 게 2015년부터고요. 그해 말에 처음으로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걸 처음 해봤습니다. 정말 제가 거의 40살이니까 그 전까지 해서 처음 해봤는데 그때 왜 했냐면 현장에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과 그 삶의 질 개선의 활동지원사 분들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정말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지원사 분들이 그 당시에는 주요 수당은 둘째치고 최저 시급에도 정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이 좀 먹먹해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 후 5년간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정권도 바뀌면서 활동지원사 분들의 처우가 그나마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최저 시급을 받는 정도로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주휴수당이나 연차 휴가 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오면서 활동지원사분들이 얼마나 열악하게 일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데요. 이용자분이 건강이 역려되어 활동지원사를 못 오게 하면 활동지원사분은 이제 그달에 필요한 생활비를 벌 수 없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외벌이 사회복지사로서 이 한 달의 생활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운영기관 어느 한 곳도 사실 선뜻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런 활동지원사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기관, 외치는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근로자의 근로와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될 운영기관, 그다음에 활동지원사의 실제적인 고용주가 보건복지부 정부이잖아요. 그런 정부, 국가에서 근로자를 위해 노동법을 다루라는 고용노동부까지도 사실 활동지원사나 이용자의 안전을 좀 등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활동지원 운영기관은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지원사나 장애인의 이익이 우선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사회복지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사업 운영 지침에 노동법의 보장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라는 안내를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올해 지침은 또 반대로 가는 일들도 벌어졌고요. 또한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이 노동법에서 말하는 원칙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 지침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기관의 사업비와 활동지원사의 인건비가 분리되어서 집행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모두에 발언해 주신 분도 기관도 흑자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관이 흑자 운영을 하려면 활동지원사 이용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줄여야만, 이렇게 우리 내부에서 경쟁을 해야만 되거든요.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또한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외에도 활동지원사분들 월급제로도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이 후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활동지원사분들의 처우를 월급제로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이용자 가정에 나와서 같은 장애, 유사한 장애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나가면 월급 받으시고 민간기관에서 나가면 시급 제시고, 따라서 이런 코로나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된 활동지원사는 생계급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용자분들 지원에 최선만 다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간에 계신 활동지원사분들 어떠신가요? 같이 고생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또 자기의 생활이나 노동 안정성에 대해서 반드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네, 따라서 모두가 즐겁게 일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든 활동지원사분들이 월급제로 채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고 운영기관들이 활동지원사를 월급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또 기대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든다면서 활동지원사 노동자의 노동존중은 짓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삭발하고 한강대교를 기며 피땀으로 만든 활동지원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바우처 시스템을 핑계로 활동지원사의 온전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수가체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탁기관이나 활동지원사들이 예산을 가지고 갈등하는 것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는 예산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탁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별개로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은 국가가 직접 고용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쥐꼬리만 한 예산을 틱 던져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식으로 나갈 겁니까? 현재 서울시는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수탁기관들의 운영비는 따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수탁기관과 활동지원 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눠 먹다 싸우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활동지원법상의 예상 구분을 명확히 사용처와 비율을 정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활동지원법이 시행한 지 벌써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더디게 가고 있고, 그 속에서 장애인 이용자들이 권리로서 받아야 하는 서비스 질은 떨어집니다. 정부는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제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투쟁. 안녕하십니까. 활동지원사 안영희입니다. 저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활동지원사로 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애초부터 활동지원제도는 노동자들이 희생해야만 굴러가게 정부가 짜놓은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가, 받지 못하는 법정수당, 효율 좋은 일자리입니다. 법정수당을 법으로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노동자들은 몇 번이니까 달라고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법정수당 미리 포기하라고 사인을 강요받고 일해하니 어쩔 수 없이 사인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기관들은 25% 받아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점점 더 사무실을 넓혀갑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들의 복지후생은 뒤로 한 채 저는 이 사항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25%마저 의무가 아니고 권장사항이 된다면 기관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겠죠. 기관들은 낮은 수가 핑계로 기관도 피해자로 갑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관들이 정말 피해자인지 누가 정말 진짜로 피해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관들이 진짜 낮은 수가로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활동지원 사업이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게 가능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잘못되었는지요? 알면서도 모른 척, 듣고도 모른 척 기관과 복지부는 관간자이며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들입니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일자리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수가에서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운영비를 분리해서 지급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가 조금 있다가 그 청와대 요구안을 전달을 할 건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저희가 수가 내에서 75% 이상을 그 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좀 9월쯤이었죠. 장애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활동지원 사업도 그 지침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75% 이상 지급해라 하는 그 의무 조항이 의무였던 그 지침이 75%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등급제 논의가 아무래도 좀 많은 이슈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75% 의무 준수해야 될 그 지침을 슬그머니 빼버린 거죠. 사실 현장에서 그 일을 하신 분들은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예전에 수가가 낮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발언해 주신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급이 안 됐던 시기에도 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는 75% 이상만큼은 노동자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노동관계 법령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한 활동지원기관들은 지침을 가장 최저한의 기준으로 해서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노동조합에서도 수가 인상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수가가 사실 지난 몇 년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많아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왜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걸 물어보니까 왜 이걸 없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지침에서 실제로 이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도 저희가 배포를 해드렸는데 그 인천시 계양구에서 그 사업비를 다르게 쓴 기관이 있어서 환수를 했다가 그 사업기관이 행정소송을 했던 겁니다. 그것에서 이제 구가 패소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는 그 근로기준법을 지키면 실제로 75% 이상 지급하는 건데 그거를 의무로 할 필요가 있냐, 권장해도 어차피 다 기관들은 다 그 이상 준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은 근로기준법 지켜서 어차피 75% 이상이라면은 그것이 꼭 75%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80% 이상 줘야 된다, 90% 이상 되면 이런 의무사항으로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더 올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실은 그런 보건복지부의 설명 이면에는 그것이 이제 의무 조항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복지부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요구안에서 담은 내용은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율을 고시로 규정을 해라. 지금 이제 활동지원사 인건비 비율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래서 그거를 법률로 요구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사실 이제 75% 이상 그 이제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이 분리돼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사대로 자신의 노동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권리 주장을 하게 되고 기관들은 운영비 확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갑갑하시고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 앞에 전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활동지원사뿐만 아닌 보육, 요양 하시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저희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있어도 민간에서 활동하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그날 쉬는 날 월급을 까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규직입니다. 일 안 해도 나옵니다. 기본급 따박따박. 지금 이 민간에서 일하시는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반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비정규직에 허덕이고 아직까지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10년 차 1년 차 그래도 똑같습니다.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했던 거는 사회서비스는 만들겠다 해놓고선 말들이 많으니까 조금 또 꼬랑지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후반에 들어와서는 점점 저희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끊기면 저 연차 수당도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활동하시는 분들은 연차 수당 따박따박 나오겠죠. 호봉수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질병의 공포에 떨어도 이 정부는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은 조금의 처우 개선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한식가 아닙니까? 같이 1대1 대인관계로 일하고 있는 같은 노동자 아닙니까? 우리 활동지원사들은 그냥 쓰다 버린 수준입니까? 참 웃깁니다. 요즘에 기관들이 작년 2년 사이에 기관들이
교육장이 필요하다면서 평수를 늘리면서 이사했습니다. 다 누구 돈입니까? 우리 75% 25% 운영비로 빼갖고 우리 저 개선비 하나도 안 씁니다. 쓴다고 노력한다고. 자 봅시다. 25% 1년 2번 명절 때 선물 하나 주겠대. 끝. 이게 뭡니까?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하면 활동전사들이 뼈 빠지게 현장에서 일할 정도에는 기관들은 교육장 없다고 그 교육장 있는 건물로 법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활동전사법 제정해야 합니다. 작년 윤서 의원이 20대 때 국회 20대 때 발의했던 사회 그 전반 법원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기득권을 잡았죠. 180석. 저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 올려달라 그러면 맨날 그랬습니다. 찾아다니면 저기 땡땡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눈치 보인다. 그랬는데 21대 들어와서는 이제 확 바뀌었죠. 180석이면은 법안 처리해서 남아요. 남은 동지에 저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왜? 저희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동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제 가서 국회를 물고 늘어지던 보건복지부 물고 늘어지던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국회의원들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자리를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박살내갖고 가라 아파버려갖고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안 잘리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투쟁! 활동지원수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지급하여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하라. 전태일 분신 50년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이 요요한 분야가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13년, 법률로 시행된 지는 벌써 9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준수는 요원하다.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하는 지침 변경을 자행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제도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노동 문제는 노동부로 가라며 책임있는 개입을 피해왔고 활동지원 기관과 노동자 간의 갈등은 극화되어 법적 투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는 임금이 아니라 장애인 서비스 구별하는 이유로 제도는 노동자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다. 현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이고 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로 심해진다.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관련하여 개입하는 부분은 지침이 전부였다. 매년 발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서는 수가 중 75%를 활동지원사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민간 활동지원기관은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보다 보건복지부가 내린 지침을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왔고 해당 지침은 활동지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수 있는 최하한선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그러한 지침이 준수가 아닌 권장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향상이 보다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것은 활동지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기업에 서비스를 맡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 기업들은 운영비 확보를 명목으로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75% 이상을 인건비로 쓰라는 지침이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 되면 정부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활동지원사의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며 지침을 후퇴시켰다. 전에 국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사업비를 민간업자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납사제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한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호소할 것은 노동부뿐인가? 결국 우리는 활동지원기관을 고발함으로써 법률 분쟁을 하는 수밖에 없는가? 모든 분쟁이 결국 법률 분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면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관할 사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갈등 줄이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태일 열사 분신 50주년에 이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정부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에서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기관의 운영비를 분리하여 지급하라. 하나, 활동지원사의 임금 비율을 법으로 정하라. 2020년 4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우리연대 본부 전국활동지원사 지부